잠시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오는 날일 때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누군간 슬프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알기에 긴 꿈을 꾸는 순간에도 난 그댈 떠올리다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 어느새 6월이 됐어요. 현디, 지난 5월은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 케이크 카페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5월에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행사가 많잖아요. 어버이날이나 맞죠, 스승의 맞죠. 날이나. 그래서 케이크를 맞추러 오신 손님들이 진짜 많아서 알바할 때 진짜 뭔가 빠듯한 일이 진짜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쁜 만큼 또 그 케이크를 받고 좋아하시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뿌듯함도 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는 이제
4월달 말을 중간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맞아요. 5월달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보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4월달에 즐기지 못했던 여유도 좀 즐기면서 맞습니다. 조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힐링의 같습니다. 달 5월. 맞죠. 그럼 네. 오늘 이화우체국 방송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1부 띵둯 편지 왔어요에서는 전공 선택과 일정 관리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2부 지금 뭐 하죠? 에서는 식도락 마포를 테마로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와 망원동 막리단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포구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게요. 마지막 3부 함께 교란교란에서는 이화여대 성악과 김지연님을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 편지들을 읽으러 사소함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도 1부 첫 곡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곡인데요.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새하얗게 뒤덮이고 모든 게 시들어 버린 겨울에도 내 안에 뜨거운 여름의 햇빛 그것만은 죽지 않기를 바라지. 시간은 막지 못해 계절이 바뀔 때 아쉬움 하나 남게 꽃피는 봄을 지나 타오르는 시간 지금을 기억해 Never let it fade away 한평생 let it be summer 눈물마저 얼어버릴 날이 와도 잊지 않게 녹여버릴 수 있게 계속 간직할게 오늘의 여름을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덤벙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디 은디. 요즘 연극 동아리에 푹 빠져 지내는 대학생 2학년입니다. 새내기 때는 번아웃이 와서 아무 동아리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서 무대 연출을 하고 있는데 글쎄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밝아진 제 마음 한켠에 조금씩 그늘이 생기고 있어요. 바로 종강이라는 그늘입니다. 뭐 종강이라고 하면 저도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지만 종강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기말고사와 과제 시즌도 돌아온다는 뜻이죠. 요즘은 매주 과제가 두세 개씩은 기본에 기말고사 공부까지 병행하려니 정말 너무 힘들고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종강 직후에 저희 동아리가 극을 올려야 해서 연극일로도 엄청 바쁜 상태예요. 이렇게 여러 일정이 밀물처럼 밀려오니까 자꾸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빼먹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저는 뭐든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꼼꼼하게 해내고 싶은데 너무 욕심인 걸까요? 현디 은디도 이렇게 바쁠 때가 있었나요? 혹시 저만 이렇게 덤벙거리는 건 아니겠죠? 신청곡으로 기현의 뉴스 틀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정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덤벙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마음에 쏙 드는 동아리를 찾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 프렌디오 동아리를 들어왔을 때 여기가 내 바로 인생 동아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했었는데 그 동의합니다.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연자님의 또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결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제 새내기 때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새내기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일수록 멘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사연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바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선 해야 할 일을 마감일 순서대로 적어놓은 후에 막 닥친 일 뒤에 있는 다른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마감일이 가장 적게 남은 일에 집중해서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부터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앞에 놓인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쁜 일이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이걸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에 막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을 하셔서 해나가신다면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디는 어떤가요? 은디 왜 이렇게 야무져요? 너무 야무져서 내가 준비해온 이 해결책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요. 현디의 또 해결책이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이런 때일수록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 멀리 내다보면서 와 이것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해야 될 게 뭘까 이거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어느 순간 많은 일들이 끝나 있거든요. 맞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그냥 하나하나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미루지 않기. 미루는 순간 진짜 스트레스가 팍 터지거든요. 진짜 별표 100만 개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과제를 부여받으면 바로 파일을 만들어둔다거나 그 파일에 그냥 아무 말이라도 나의 그냥 학번 이름만이라도 적어두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다 써두고 이렇게만 해도 진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 말처럼 진짜 시작을 해두면 나중에 일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되게 막막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끝끝내 다 해내고 있는 자신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진짜.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성장을 하는 것도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종강이 코앞이니까요.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올 겁니다. 달콤한 종강. 오라 종강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덤벙이님의 신청곡 기현의 유스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득 달라진 게 느껴져 정말 어른이 되고 있어 내 부족함이 보여도 더는 내가 별로 안 미워 오늘 나의 마음보다도 몇 년 뒤를 떠올리면서 나는 자주 불안했어 그때 모든 게 다 그랬어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 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서울이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맞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다음으로 닉네임 아린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렌디어 언니들. 저는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신입생입니다. 전 중학생 때부터 PD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기부를 열심히 채워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를 지금 거의 다 보낸 상태인 지금은 살짝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3년이 넘게 오고 싶었던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배워보니 제 기대와는 너무 많이 다르달까요? 저는 실무에 가까운 경험들을 주로 하고 싶은데 학교 커리큘럼상에는 고학년이 되어야 그런 실습 과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루한 이론이나 역사를 배우는 건 딱 질색인데 말이죠. 게다가 복수 전공을 하기 위해 찾아보니까 선택지가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엄청 다양하고 뭐든 쉽게 흥미를 느끼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와 맞지 않는 주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과까지 고민 중인데요. 현디 은디는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선배로서 그리고 또 저와 같은 학과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god의 길 신청합니다. 주전공에 대해 또 복수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아린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은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론 수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네. 이론 수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사실 결국 그런 수업도 다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맞아요. 2학년이 돼서 더 느끼고 진짜.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만 저학년 때 실무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동아리나 프로젝트처럼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으로 정해두더라도 사실 바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거를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사실 저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은 수업 외 활동을 통해서 좀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이론 수업도 좀 재미없다,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왕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맞죠. 있듯이 근데 생각보다 진짜 이론 수업에서 얻어가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나의 PD랑 이게 무슨 방송의 역사랑 무슨 관련일까 싶다가도 나중에 콘텐츠를 만들 때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콘텐츠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을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론 수업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변에도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갑자기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연자분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소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간다 하면 일단 도전을 해보는 맞아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못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 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진짜 관심 가는 거 싹 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나랑 가장 잘 맞는 복수 전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전과 같은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오히려 3년 동안 이과에 너무 오고 싶었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기대치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죠.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일이든 100% 1부터 10까지 다 나에게 맞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과에서 나한테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이고 과연 그 안 맞는 부분이 나머지 장점들을 다 상쇄할 만큼 나에게 진짜 큰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의 조언이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사연자님의 신청곡 god의 길 듣고 2부 지금 뭐 하죠? 로 돌아올게요. 돌아올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도 난 증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알고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아, 진짜 요즘 점점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가지고 이제 진짜 외투를 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 공감이 안 됩니다. 더위를 안 타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극도로 더위를 안 타는 편이라서 요즘의 날씨가 매우 매우 마음에 들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 아침이랑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주 아침, 저녁 날씨까지 딱 좋습니다. 저를 위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점점 더 더워질 거라는 거. 이제 그건 곧 맞아요. 여름이 시작될 텐데 진짜 여름이 되기 전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부 지금 뭐하dio 시간에서는 용광동의 음식문화거리 그리고 망원동의 망리단길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네. 바깥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장소죠? 네. 첫 번째로 음식문화거리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5호선 마포역 주변에 위치한 토정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리로 그 유명한 마포갈비의 원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럭, 주먹고기 같은 돼지고기 관련 음식들이 메인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 많은 미식가분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려 역사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깊은 거리라고 하는데 무려 1950년대부터 이 지역의 식당이 밀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법도 발달하고 지금의 독특한 마포구만의 맛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단순히 음식 문화거리만 있냐 이게 아니고 매년 가을마다 이제 마포 음식 문화거리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마포를 대표하는 마포 껍데기, 마포 갈매기 같은 메뉴들을 이 축제 기간에는 평소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고 하고요. 먹거리 마당 외에도 재즈 콘서트, 버스킹, 지역 특산물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선선한 가을이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포 음식문화거리 축제에 와서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가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더워서 지치고 이럴 때마다 가을에 마포 음식 문화거리 축제 가야지 생각하시면서 좀 더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희 이제 망리단길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망리단길은 망원동과 경리단길이 합성한 단어로 제2의 경리단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망원시장 근처에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연상시키는 멋있는 카페, 식당, 편집샵, 공방들이 생기고 또 SNS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핫해지면서 활성화된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무슨 리단길 이런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망리단길도 또 망원동 플러스 경리단길이잖아요. 약간 이 단어의 유래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의 경리단길이 원조인데요. 원래 경리단 플러스 길인데 이제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리단길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접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에 이국적이고 특색 있는 음식점이나 먹거리가 넘쳐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제 이곳이 좀 독특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무슨 리단길 이렇게 마케팅처럼 부른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요새 무슨 리단길이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이번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특별한 또 망리단길을 소개해드려 봐야겠죠. 망리단길은 이제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온 뒤 망원시장을 지나서 양화공원 쪽으로 또 쭉 걸어가면 포울로를 중심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망리단길 특유의 개성 있는 점포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있냐 하면 이제 비건 식당도 있고 망원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나 귀여운 소품샵, 수제 캔디를 파는 사탕 가게까지 약간 요즘 SNS에서 핫한 곳은 다 있는 느낌이죠? 네, 특히 저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랑 수제 캔디를 파는 사탕 가게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약간 그런 달다구리하고 그런 디저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은디 진짜 좋아하죠. 네, 망리단길에 가서 꼭 한번 이 두 군데는 들러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현디는 혹시 망리단길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저는 비건 식당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은근히 소화불량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거운 음식들을 요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약간
속이 좀 내내 더부룩한 느낌? 근데 이제 비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데 건강도 챙기고 오랜만에 좀 야채 같은 것들도 많이 먹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맛집 탐방은 이렇게 선선한 봄, 가을에 가는 게 맞아요. 정말 딱인 지금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청취자분들. 태양이 뜨거울 때 가면 웨이팅하다가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땀이 줄줄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김승민의 드라이빙 듣고 게스트와 함께 3부로 돌아올게요. 하나 새로운 계약 땄어. 적당히 나쁘게 사는 법도 난 배웠어. 어디든 가자 피서 더운 여름 피해서 지는 파도들 그 모양 마치 베이컨. 어제는 라디오 두탕 튀고 왔어. 자는 시간 아껴서라도 가겠어. 어린 티가 바뀐 듯 시간은 멈춰 부드럽게 따라가 놓지만 했어. Driving your home 데리러 갈게 my love. Oh, 너 하나 때문에 내 하루를 써도 괜찮아 you're the one. Fuck go 어디쯤이야 나 이제 걸뭐 끝쯤에 좀 기다렸지 배 미안해 별이라도 닫아줄까봐 Drive the city with the light 하얀 네 손으로 grab my right 시원한 바람이 내 ringtone 너 나만의 glitter Broom broom 달리자 도로 위로 우리 마치 dream Cross the line We don't freeze make a fire Drop the city with you don't worry 어쨌든 저 불빛 사이를 달려 baby 랜리 GT convertible 계약했지 어머니 몰래 투시터를 너 때문에 따뜻하고 운전면허를 이제부터 할게 네 대학교 셔틀을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벨트만 매면 돼 아니 사실은 매도 돼 그냥 벌금 내버리면 돼 Anytime any night just hit me up girl I can do this all day 마치 Civil War 땡보다 말이고 그냥 give it up for me let me drive you to 우리 집으로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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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Jimmy like 형 노래 들으면서 꺼버리지 headlight 이미 시작됐어 green light 없어 이미 no stop no break no red light Driving your home 데리러 갈게 my love oh, 너 하나 때문에 내 하루를 써도 괜찮아 you're the one Fuck go 어디쯤이야 나 이제 걸뭐 끝쯤에 좀 기다렸지 배 미안해 별이라도 닫아줄까봐 Drive the city with the light 하얀 네 손으로 grab my right 시원한 바람이 내 ringtone 너 나만의 glitter Broom broom 달리자 도로 위로 우리 마치 dream Cross the line We don't freeze make a fire Drop the city with you don't worry 어쨌든 저 불빛 사이를 달려 Drop the city with the light Drop the city with the light Dream cross the line Drop the city with you don't worry 어쨌든 저 불빛 사이를 달려 baby 똑똑, 혹시 여기 이화 우체국 맞나요?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 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2, 3학번 김지원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열심히 써내려가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푸른 봄을 보내고 있는 김지원님,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성악 전공하고 있고 인문예술 미디어도 복수 전공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혹시 떨리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이런 게 너무 처음이어서 떨리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저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원님을 알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성악과는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성악과의 학년별 커리큘럼 같은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악과는 성악을 전문적으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학생들이 입시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다시 와서 더욱 전문적으로 성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악을 배우는 과이고요. 그리고 성악과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위클리라는 게 있어서 위클리라는 게 한 4월 달 초부터 매주 목요일 3시 반부터
1학년부터 3학년들이 다 모여서 이제 1학년들은 연주를 안 하고 2, 3학년들이 하는 거를 같이 보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수업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는 이태리 딕션, 2학기는 독일어 딕션, 그리고 2학년 1학기는 독일어 딕션을 하고 2학기 때는 불어 딕션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불어 딕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화성을 배우고 2학년 때는 화성에서 더 나아가 대위라는 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안 배웠던 음악사를 2학년 때는 배우고 저희가 실기시험을 매번 보는데 한 학기에 한 번 봅니다. 이게 그냥 노래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도거나 불어도 해야 되는 건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네. 전 생각보다 되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과였네요. 네네. 네, 사실 저는 성악과에 다니시는 분을 처음 뵙는데 네. 구체적으로 몇 살 때부터 성악으로 진로를 정하셨고 네. 또 어떻게 성악으로 진로를 정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성악을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예중을 나오지 않고 그냥 음악 중점 중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그때 사실 그 전부터 저는 교회를 이제 엄마 따라서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성가대나 합창단을 이제 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네, 그리고 준비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과정은 저는 중학교에서 그냥 예술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1대1 레슨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번 받아왔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고등학교는 좀 성적도 좀 중요했던 고등학교여서 이제 학원이나 이제 가외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네. 레슨도 매번 자주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왔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그때도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시험 같은 거를 매번 보기 때문에 실기시험 준비할 겸 대학교 입시 준비할 겸 계속 레슨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희가 성악과는 수시가 없고 정시만 있어서 수시가 한예종만 있어서 근데 한예종은 이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많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시가 메인인데 정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능 공부랑 이제 성악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예체능 전공을 하시면은 이게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기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2배로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악과가 연습을 다른 과보다 많이 못 하거든요. 그냥 목을 써야 되는 그런 전공이어서. 그쵸. 그래서 저희는 연습을 예를 들어서 1-2시간 한다고 치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운동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몸을 쓰는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운동을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헬스, 요가 이런 걸 추천을 받았었는데 저는 필라테스를 그래도 이제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같은 걸 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그리고 좀 힐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겨내는 방법은 약간 근데 사실 이겨내는 방법이 없었던 게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예고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서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터라 그냥 운동하고 어쩔 때는 좀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고라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줄 면도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성악과도 전공을 밝혔을 때 약간 항상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저희는 약간 성악과라고 하면 다들 약간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가면 다 노래를 잘 부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소프라노냐고 정말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소프라노다 하면 다들 막 와 진짜 노래 잘하나 보다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여자 성악 전공자들은 다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음역대가 소프라노가 흔하기 때문에 소프라노인 거고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듣는 것 같고 또 뮤지컬 할 생각 없냐 약간 뮤지컬 배우 꿈꾸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여자분들이 다 소프라노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아, 다까진 아닌데 거의 95% 이상은 소프라노예요. 아, 대부분 다 네, 소프라노이신 거. 네. 정말 신기하네. 이게 몰랐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가창 중에서도 네. 뭐 가요나 한국 음악 같은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부르는 입장에서 또 듣는 입장에서 성악만의 특징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성악만의 특징은 이제 한국 음악이나 가요보다 네.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되는 클래식 음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모차르트, 슈만, 슈베르트 등의 음. 가곡이나 아니면 오페라 안에 나오는 아리아들을 부르는 게 일단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리고 저희는 다른 악기들과 달리 가사가 있으니까 그 가사 발음들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다른 한국 음악이나 가요보다 좀 가사들이 좀 어려운 면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네. 외국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이제 뜻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오페라 안에 있는 아리아를 부를 때는 그 오페라의 줄거리 그리고 이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작곡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시대의 배경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노래를 부를 때 뭔가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스토리도 네. 생각하시고 또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네. 그런 발음 같은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또 이제 저는 이제 DJ를 하면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은 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성악 전공이시다 보면 감기 걸릴 때 좀 연습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지 네. 또 이럴 경우에 좀 감기 빨리 낫는 법이나 목 관리 비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제 제가 사실 이걸 딱 생각해봤을 때 제가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감기약 걸리면 연습에 지장이 그 생각보다 엄청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성대를 다른 걸 써서 이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영향 가지 않고 근데 목 감기는 조금 다른 게 목 감기는 좀 어렵고요. 네. 예를 들어서 비염에 걸리면 약간 오히려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강을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아예 코가 막혀버리면 그 느낌이 되게 잘 나오면서 노래 부르기가 되게 쉬울 때가 많거든요. 우와.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번 학기 때 코감기에 좀 많이 걸렸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험 볼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던 경험도 있고요. 우와. 네.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저는 관리를 하냐 하면은 저는 항상 입시 때마다 족욕을 했었는데요. 우와. 네.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감기가 좀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물 많이 마시고 차 많이 마시고 매운 거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비염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네. 게 되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어가지고 네. 되게 신기한 건데 그리고 사실 뭔가 목이 아니라 성대의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네. 노래를 하신다는 것도 네. 되게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원님은 졸업 후에 어떤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 전공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성악도 하고 싶고 이제 그냥 사실 음악도 하고 싶고 뭐 연극도 관심 있고 뮤지컬도 관심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아직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냥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나중에 생각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아마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네. 공연 쪽에 있고 싶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무대에 쓰던지 아니면 기획이나 뭐 연출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출연 쪽으로는 이제 성악과 전공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기획이나 연출 쪽으로는 인문예술 미디어를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인문예술 미디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문예술 미디어 전공에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문예술 미디어가 좀 융합 전공이기도 하고 네. 되게 다양한 거를 배우니까 그리고 또 예술 쪽을 배우는 거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을 좀 다양하게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네. 또 약간 공연 연출이나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인문예술 미디어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서 네.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문예술 미디어 전공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처음 들은 거여서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냥 저는 지금 배우는 게 영화를 관련으로 어떤 기법이 쓰이고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하고 또 이 영화에서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영화 말고도. 또 영화 관련된 것도 배우고 또 무대 연출 네. 이런 것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복수 전공인 인문예술 미디어와 네. 주전공인 성악을 비교해 보면 네.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 아니면 뭐 융합되는 지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복수 전공을 하는 거는 좀 무대로 예를 들자면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제 주전공은 지금 무대 앞에 쓰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무대, 공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두 개 다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대 앞에 서는 것과 무대 뒤에 있는 일을 다 배우면 약간 무대 쪽에서는 거의 만능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 관련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동아리를 하고 계신지와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학년 때는 다정이라는 중앙 동아리에서 한국어 봉사 동아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건 지금은 휴동을 한 상태이고 이제 2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인문극회라는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네. 지금은 새랑이라는 동아리도 새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새랑이라는 동아리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사실 이제 인문극회는 방학 때만 활동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학기 중에는 활동한 동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약간 좀 심심하기도 하고 어떤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제가 찾아보는 시기엔 이미 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집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새랑이라는 동아리가 있는 걸 찾았는데 네. 그 새랑이라는 동아리가 되게 새를 탐구하고 새를 조사 가고 이런 거여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원래 약간 동물이나 자연 같은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그 동아리가 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아서 한번 부담 없이 지원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동아리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일단은 저는 새로운 학과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고 네. 그리고 새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새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가 다니던 학교에서 앵무새를 잠깐 저희 집으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서 그런 경험들 다시 떠올리면서 약간 새에 대해서 공부하고 새를 약간 관찰하고 그냥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새를 보는 동아리 되게 신박한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또 하고 싶은 동아리나 활동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또 하고 싶은 동아리는 제가 지금 인문극회를 다음 기수 때도 이제 할 예정이어서 그 동아리에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문극회가 또 이제 연극 올리는 네. 동아리로 알고 있는데 네. 뭔가 대학생 때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개인 레슨 관련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 뭐 전공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악기를 조금 배웠었는데 네. 이게 레슨을 받으면서 네.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을 제대로 못했을 때 네. 지적받을까 봐 좀 걱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혹시 지원님은 레슨 받으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번 레슨 때 틀렸던 거를 이번에는 안 틀려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제일 크고 네. 저희 이제 뭐 악보상에 표기된 거를 틀리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연습을 해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네. 반복 연습을 하면 고칠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 저는 성악 전공이고 발성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발성 같은 거는 제가
제 소리를 듣는 거랑 남이 제 소리를 듣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습을 해가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어필을 많이 합니다, 저는. 네. 어필을 하면 그래도 일단 노력했다라는 거를 노력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께.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레슨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네. 근데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면 약간 다들 아시다시피 예체능이 조금 무서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무서워서 이제 혼나서 이제 뭐 울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되게 저한테 제가 현역으로 대학을 온 게 아니라 재수로 해서 대학을 왔는데 네. 그 재수 때 배웠던 선생님께서 바로 시험 전날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못 붙으면 뭐 제 잘못도 아니고 이건 아무 잘못도 아니니까 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오라 라고 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네네. 되게 따뜻해지면서 조금 마음에 있던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버킷리스트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학 생활에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딱 정해둔 거는 없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가장 많이 찾고 싶었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 재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생각이 들었을 때마다 한번 도전해보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 아닌 버킷리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재거나 따지지 않고 한다는 게 사실 항상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이걸 실천에 옮기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실 때 소중한 물건 하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렸었죠. 네. 오늘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헤드셋을 가져왔는데요. 이 물건이 지원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사실 어떤 걸 가져와 달라고 이제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악보를 가져갈까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헤드셋 등등 많이 있었는데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헤드셋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을 또 이제 이화 우체국에 가져와 주셨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신청곡 있으실까요? 저는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음악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 우체국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원님의 청춘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원님이 신청해주신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If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a song? Or dance, what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wanna sing it out to everybody. What a joy, what a life, what a chance.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a song or dance? What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네, 오늘도 이렇게 이화우체국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은진 씨,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특히 막리단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막리단길에 맛있는 게 정말 많은데 아까도 맞아요. 말했지만 저는 마시멜로우 아이스크림이랑 수제캔디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딱 지금 가야 날씨가 적당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오늘 내일 중으로 갈 예정이고요. 진짜요? 네, 너무 설레네요. 가서 음. 꼭 맛있는 걸 먹고 다음에 후기를 또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군침이 돈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으네요. 아니 그 마포 갈비부터 진짜 막 비건 식당까지 제가 딱 좋아하는 음식들, 솔직히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겠냐마는 또 좋아하는 음식들을 오늘 이렇게 가득 설명해드려서 저까지 배고파지고 덩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화우체국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는 사소함을 늘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When the tears are rolling down like a river to the ocean, and there's no one else around, you won't question my devotion. Everybody needs somebody, and you got me. You know that I know that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the highs and lows. Give you mine if your heart gets broke. By your side when you're all alone, I will be there. When you're down on your luck, no ride home and you got too drunk. 2 a.m. I'ma pick you up. I w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When you're down on your luck, no ride home and you got too drunk. Whoa,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Yeah. When your heart could use a break,